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2019년도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우리 투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느라,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모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0년도 밝아오는 새해 더욱더 높은 수익률과 또 여러분들 건강, 가정의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금일 주식공장장 TV에서는 2020년도 초반을 달굴 수 있는 핵심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장장 TV를 통해서 누차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을 오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은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많이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장인데 다소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상반기에 비하면 그나마 좀 다행이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조금 더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하반기 장세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진 것 같을 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조금 뭐 좀 서운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의미는 없습니다만 다시 이제 해가 바뀌고 외국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 휴가에서 돌아오면 또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올해도 HLB, 메지온 포함한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기타 바이오 관련 헬스케어 종목군들을 여러분 매매하시고 또 매매는 아니라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하시는데 많이 또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많은 또 금전적 손해라든지 또 정신적인 손해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헬스케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10월달 잠깐 뭐 HLB라든가 메지온 기타 종목군들이 좀 반짝 오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만 올 한 해를 놓고 보면은 바이오의 악재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아쉬움이 남아도 뭐 이제 끝났죠.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내년도 좀 더 올해보다 나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이오는 주식공장TV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도 당부드리고요. 처음 주식공장과 만나시는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KLX 300 업종별 지수 등락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죠. 눈에 띄는 게 바로 헬스케어예요. 많이도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가 좋았죠. 반도체 IT가 가장 좋았었고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거였었어요. 하락률도 보니까 삼상 실패 관련 신라젠이 가장 많이 주가가 좀 떨어졌고 실패 이유보다도 또 삼상을 중단을 권고하는 그렇죠? 네. 자,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 전체, 바이오 시장 전체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도 삼상 실패를 했었고요. 헬릭스미스도 뭐 완벽하게 나온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호재보다는 악재만 또 팽배했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또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그죠? 비보전 또 쇼크도 있었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코스닥에 있는 이 바이오주들이 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또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1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립니다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출발로 해서 많은 호재거리가 또 남아 있어요. 또 대여급 IPO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뭐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마감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바이오보다는 중소형 바이오가 올랐어요. 이게 누차 주식공장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형 바이오들이 중심을 탁 잡아주게 되면요. 얘들이 오늘은 못 올랐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주변 주로의 어떤 파급,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업종만 놓고 보면 오늘은 굉장히 좋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29년도 장세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내년도에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바이오를 사랑하시는, 바이오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좀 편안하게 연초를 좀 보내시라고, 또 하늘이 준 선물,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뭐, 유한양행, 물론 대형주긴 합니다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한 300% 가깝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죠. 유한양행이 벌써 올 1월달, 또 7월달, 뭐, 기술수출만 한 2조 가깝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2조가 좀 넘었나요? 2조 가깝게, 라이선스 아웃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램시마 SC 관련해서 메디톡스도 그렇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일단 한 20%가 넘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봐요. 일단 바이오는 여러분들 견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업종보다도 뭐 대장이 하나 우뚝 쓰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또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내가 보유한 그런 어떤 바이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장, 또 주도, 이런 어떤 대표 종목군들이 뭐라도 하나 딱 나오게 되면,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나한테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업종을 한번 볼게요. 자, KLX 헬스케어 업종 지수입니다. 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연봉을 보고 싶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 KRX 헬스케어 업종 지수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 헬스케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의 태동기는 바로 시작은 2015년도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한양행이 사노피한테 8조 원 기술 수출을 최초로.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항상 카피약만 만드는 그런 제약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그쵸? 그랬는데 2015년도에 드디어 한미약품이 8조 원 기술 수출을 합니다. 이때 한미약품이 엄청나게 올랐죠. 80만 원 근처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한 10배 정도 올랐죠. 늘 제자리였던 한미약품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도가 바이오 제약의 태동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시점에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이제 헬스케어 업종 지수, 여전히 상승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자, 2018년도, 19년도 올해까지 상당히 안 좋았고, 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올해도 여러분들 지수를 보게 되면 3,500 이상에서, 물론 업종 지수입니다. 헬스케어, KLX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시초가가 3,600포인트였어요. 그죠? 3,600. 3,600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종가, 마지막 날 종가가 2,915로 끝났어요. 예. 약, 한 20% 좀 못되게, 좀 업종 지수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고.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렇죠. 약 40% 가까운 그런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뒷심을 발휘하면서 결국 끌어올렸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연간 업종지수 차트에 지금 저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을 끌어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어떠한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 꼬리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월 달부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들. 1월 13일 현지 시각이죠.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작됩니다. 사실 바이오 헬스케어 행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LG화학 같이 이렇게 큰 애들보다는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작은 기업들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형 종목군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발표를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쵸?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라든가, 특히 셀트리온, 램시마 SC 관련, 그죠? 삼성바이오로스는 아직 미정이에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그런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또 집중적으로 듣고 계시는 또 HLB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 그죠? 엘레바의 어떠한 이번에 이제 발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항소제약의 메인 트랙 발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죠? 과연 이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이 병용 치료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메인 트랙에서 항소제약의 이 발표로 인해서 HLB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내년도에 신청을 할 FDA 승인 신청에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HLB 주가가 오늘 다행히도 우리 투자자분들 좀 발 쭉 뻗고 주무시라고, 연말 쉬시라고 오늘 한 7.3% 정도 올랐네요. 그쵸? 11만 5천원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쵸? 결국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고점에 비하면 하락이 아직도 크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서서히 다시 또 용트림을 하고 있는 그런 출발 단계로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지온도 5.4% 올랐고요. 그죠? 헬릭스니스도 4% 이상. 신라젠까지 오늘 오르는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데 참 재밌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형주들은 못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 2위부터는 좀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아직은 사실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2등이 그쵸, HLB인데 이 두 종목에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고, 지난 10월 달에 한번 1, 2위가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시총이. 그러나 잠깐이었고, 이제 1위의 자격은 있습니다. HLB가. 그러나 그건 이제 FDA 통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통과 이후에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HLB가 올라가는 것만큼. 또 올해 또 내년도에 좋은 또 호재성 재료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자,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 1, 2위 종목군들이 시세를 견인한다라고 한다면 후속 종목군들한테 뭐 파급 효과라 그럴까요?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 부분이죠. 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넥신이라든가 여러분들, 또 ABL 바이오, 티움 바이오, 바이오솔루션, 펩트론, 엔지캠 생명과학, 사이토젠, 앞타바이오, G3BNT, 알테오젠 다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중소형 헬스케어 종목군들이에요. 이번에 같이 손잡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요. 이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ABL 바이오가 오늘 9%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따 차트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여러분들 SK 바이오팜이에요. 얘도 같이 손잡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합니다. 얘는 근데 여러분 밑에 그 애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애들하고 이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덩치가 큰 대형주예요. SK 바이오팜은. 자, 상장하면 약 6조에서 8조 정도의 시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총 순위가. 그쵸? 우리 안타깝지만 HLB가 아직까지 좀 내줘야 되겠네요. 아니죠? SK바이오팜은 바로 거래소로 직상장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아니죠. 그쵸? 지금 이제 뭐 코스닥 말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이 이제 굳건하게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친구들 상대하기는 시총이 좀 적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게 바로 SK바이오팜이다. 오늘 장중 방송 여러분 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SK그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바이오의 강자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2020년도에는 SK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또 CJ 헬스케어 이런 대여급들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을 빼면 안 될 것이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한 종목만 딱 찍어서 해달라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에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곤란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뭐 기타 종목을 볼게요. HLB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요. 그죠? 메지온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희귀 질환
그죠? 희귀 질환 관련주들 뭐 많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HLB라든가 메지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희귀 질환 치료, 희귀성 의약품,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그 플러스 요인이 많아요. 특히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걸 면제시켜줘요. 그러니까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또 7년 동안 독점권을 또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 기간도 굉장히 빨라져요. 여러 가지 어떠한 좀 혜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티움바이오라든가 앞타바이오 이런 것들이에요. 뭐 셀리버리, 그죠? 안트로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치료제가 아직 없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내년 1월부터 하나의 또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덩치가 큰 것들 중에서는 HLB라든가 메지온도 마찬가지고, HLB는 벌써 수년 전에 리보세라닙은 그렇죠. 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메지온도 유데나필 마찬가지고요. 그죠? 헬릭스미스의 엔젠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희귀질환 관련된 어떤 내용의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얘들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는 좀 약간 가벼운 그런 종목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거를 개인 투자들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종목군들을 봐야 돼요. 특히 바이오는요. 작은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큰 폭의 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이면서도 희귀질환 치료제인 그렇죠. 티움바이오, 앞타바이오들이 요즘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티움바이오가 5%, 앞타바이오가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유명해진 게 뭐냐면 2015년도 한미약품 말씀드렸죠? 사노피의 8조 길 수출한 거. 그 다음에 2018년도 작년이죠? 유한양행의 1조 4천억 라이센스 아웃. 올 1월달 8,800억 라이센스 아웃. 이 8,800억 중에 이게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길 수출을 한 건데 올 1월달 얘기입니다.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후보 물질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라이센스 아웃은 1상이나 2상이 마무리 됐을 때 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인데요. 그렇죠.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유한양의 그 초기의 후보 물질부터 일단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을 했어요. 참 재밌죠. 그만큼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요.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침을 흘리고 있는 그런 어떤 섹터예요. 그러니까 후보 물질부터 우리가 산다. 8,800억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계속 여러분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술도 안 먹는데 간이 안 좋은 거예요. 방치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간 경변에 의해서 간암까지로 이제 발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초기 후보 물질부터 눈독을 많이 들이고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치료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현재 연구 중인 기업들도 있죠. 그렇죠?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이런. 근데 얘도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그렇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업체 중에 하나죠. 엔지캠 생명과학 오늘 한 4.6% 올랐네요. 그렇죠?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면 여러분들 답이 나와요. 어떤 종목을 우리가 해야 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그러니까 희귀의약품이라든가 희귀질환 치료제라든가 그리고 아직까지 알츠하이머 같은 치료제가 없는 뭐 있어요? 젠백스 아니면 젠백스. 젠백스 패밀리 오늘 뭐 아주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젠백스가 한 7% 정도 올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외우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희귀질환 2020년도 초반에는 이 희귀질환 테마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HLB, 메지온 다 포함이고요. 시젠도 보셔야 된다, 여러분. 시젠. 그죠? 3분기, 분기 최대 실적으로 최근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알테오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은
1조 6천억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이 라이센스 아웃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3상까지 해서 FDA 통과 이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상이나 2상 정도에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NRDO 형식으로 가는 게 가장 맞다. 네. 젠백스도 여러분들은 2상 성공했잖아요.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는 젠백스가 3상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개인적으로는 빅파마 쪽으로 지금 알츠하이머도 빅파마에서 뭐 100기를 든 그런 어떤 뭐 분야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제 젠백스에서 임상 2상을 성공하면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이죠. 한올바이오 파마 안구건조증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한올바이오도 많이 뭐 밀리다가 오르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피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3.5% 오르면서 마감이 됐네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그 후보물질, 신약 후보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레고캠바이오. 지금은 잠깐 부진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레고캠바이오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내년도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업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상장되어서 아직은 시세가 좋지 않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1조 5천억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그런 강소 NRDO 업체입니다. 또 하나, 그렇죠. NRDO 업체로선 최초로 상장을 한 큐리언트 같은 이런 종목군들 주목을 계속 해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목이 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들? 글쎄요. 이 정도로만 압축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차트를 뭐 볼까요? 차트는 꼭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굳이 안 보셔도 이 정도만 다 언급을 해드려도 계속해서 주식공장TV를 시청해 주셨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이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방송 이렇게 들어보시면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집합 하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이 뭐 한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수천 명, 수만 명 그 이상이 듣는 그런 이 방송에다가 종목을 이렇게 중소형주를 압축하게 되면 굉장히 시세가 많이 왜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더 압축해드리지 못한다라는 점. 그래서 더 압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체험 VIP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진입장벽도 좀 낮춰놨습니다. 저희가 VIP가 500만 원이에요, 1년에. 현대투자연구소. 근데 3개월 동안에 체험할 수 있는 100만 원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하니까요. 더 압축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쪽으로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올 한 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또 주식공장장TV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여러분 더 열심히 더 매진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송, 더 과장되지 않는 솔직한 방송을 진행할 걸 약속을 드립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